그러면 지금부터 제9차 고위당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중순에 이어서 금년 들어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임명진 비대위원장님, 또 정우택 원내대표님, 이현재 정책위 의장님, 김선동 원내 수석 대표님, 그리고 김명현 모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 여건은 대내적으로 매우 엄중하고 또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면한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느 때보다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위당정회의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2월 13일 발생한 김정남 피살 사건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 무기를 사용하여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핵미사일 위협에 이어 생화학 무기 테러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건의 배후 규명을 위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탈북 인사 신변 보호 그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집단인지 재확인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의 안보 상황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한편, 북한이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에서도 북한 인권재단 출범 문제가 국회에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사드 배치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방부 롯데 간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로 사드 배치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에서는 부지 공여, 환경 영향 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내수와 수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부채 증가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신산업규제개혁 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보와 민생 문제는 국가가 챙겨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오늘 당정이 관련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고위당정의 주제는 안보와 경제입니다. 최근에 그 북한의 김정남 암살 문제, 또 핵과 미사일 도발, 또 지금 한미 연합 훈련에 따른 이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 도발 위협, 이런 것들이 좀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런 그 예상치 못한 이런 그 북한의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많은 불안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우리 안보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전군 지휘관 회의도 소집을 해서 안보에 대한 우리 전군의 그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력한 대응 태세 확인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실 것을 당부를 또 드립니다. 또 최근 실시하고 있는 독수리 훈련, 또 키 리저브 훈련 같이 이러한 훈련에 대해서도 대북 억지 효과를 국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그 지휘 체제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그 북한의 그 이 행태가 그 김정은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그 분야이자 최근에 그 주력 그 전쟁 양태인 4세대 사이버 전쟁, 또 그 테러, 이런 것에 대한 위협이 현실적 공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도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사이버 테러라든지 또는 그 탈북 주요 인사에 대한 그 암살 또 테러 등에 대해서 보다 각별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북한이나 중국 북한이나 또 중국 측의 이 논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또 다음 정권에 넘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과 정부 당국에서 보다 확실하게 부지 교환 이후에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져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드 배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내수와 이 관련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내수 활성화 대책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시중 그 유동성 악화에 따른 소위 돈맥 경화 현상, 또 그 가계부채의 증가 문제, 또 고용 불안이라든지 실직에 따른 이런 소비 심리 저하가 지금 주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오늘 우리 당에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의미 있는 규모의 추경을 빨리 해주십사.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해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책은 뭐 잘 아시다시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1분기 지나기 전에 추경을 편성해서 내수 진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저희 당으로서는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문제, 이것을 저희들은 그 3정 혁신 중에 하나인 정책 과제의 주요 과제로서 선정을 하고 이미 위원장께서 대국민 발표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 정책위 의장께서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골목 상권 부흥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기에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저희들은 강력히 희망을 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더 옷깃을여미고 역시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런 난국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또 힘든 일을 맡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좋은 고위당정 협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